3번에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 당사는 요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래요. 다음 중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는 매입 자료만을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에 자동 반영되도록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여 2020년 1기 확정신고 기간에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 1기 확정신고 기간의 매출 공급가액은 3억 3천이고 예정분은 없는 것으로 하며 매입가액은 거래일에 현금 지급하였다. 자, 이것도 여러분 처음 해보시는 건데요. 자, 여러분 원래 AT 시험에 다 이렇게 나와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가지고 부가세 신고서에 자동 반영되도록 하고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에도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한단 말이에요. 원래 이게 정석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여태까지 어떻게 했어요? 의제매입세 신고서 열어가지고 작성 직접 했죠?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AT 시험에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작성하란 문제 안 나와요. 자, 그럼 보여드릴게요. 자, 매입 매출 전표 들어가셔서 6월 30일 거예요. 지금 다 밑에 거. 근데 첫 번째 마늘을 샀는데 빈마늘 농민으로부터 직접 산 거예요. 자, 근데 농어민한테 직접 매입하는 경우에는 제조업만 가능하다고 그랬다고요. 얘는 요식업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얘는 공제 대상이 안 됩니다. 자, 농어민한테 직접 매입하는 경우는 제조업만 가능하다. 두 번째 6월 30일 거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 원재료로 사용하는 것만 공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원재료로 해서 뭐 밥을 만들거나 김치를 만들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안 됩니다. 다음 6월 30일 거 사과 산 거는 사과 농장으로부터 적격증빙을 받고 사왔네요. 그럼 얘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입력을 할게요. 매입의 계산서 나왔으니까 53번 면세고요. 품목은 사과. 자, 금액은 21만 2천 원이고요. 거래처는 사과농장. 자, 얘도 전자계산서 그랬으니까 여 하시고 분계는 아까 문제상에서 전액 현금 줬다고 했어요. 다. 그럼 여기를 현금 선택하시고 여기를 현금 선택하시면 밑에 출금에 원재료 나왔죠. 자, 이제 잘 보세요. 원재료 산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두고 아이고 엔터키 치시면 자, 여기 적요에 F2번 눌러 보시면 6번에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자동 반영분이라고 나와요. 요거를 선택을 하시면 자, 보여드릴게요. 자, 부가가치의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열어서 4월에서 6월 이렇게 치면 여러분이 입력한 게 이쪽으로 불러와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수정을 해줘야 될 게 있어요. 자, 공제율 바꿔야죠. 음식점 법인은 106분의 6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확정신고 기간이니까 한도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밑에 과세표준에 자, 아까 예정분은 없었고요. 확정분만 3억 3천만 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단기 매입액을 전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21만 2천 원에 106분의 6인 12,000원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나중에 AT 시험에서는 다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작성하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자, 여기까지 해주시고요. 다음 3번에 2번 갈게요. 다음은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대한 관련 자료이다. 이를 반영하여 2020년 2기 확정신고기간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외의 부속서류 작성은 생략하고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무시할 것 그랬네요. 자, 그러면 부가세 신고서를 열을게요. 날짜는 2기 확정이니까 10월에서 12월이고요. 자, 매출 자료에 1번 세금계산서 과세 매출에 9억 8천의 부가세 별도래요. 근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이 9억 7천이고 종이세금계산서 발급한 거 1,000만 원이 있대요. 자, 어찌됐든 매출의 세금계산서 발급분이니까 여기에다가 9억 8천에 9,800을 다 쓰셔야 돼요. 그런데 얘는 법인이잖아요. 그러면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가산세에 자, 원래 세금계산서를 전자로 발행을 해야 되는데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게 되면 미발급이라고 보고 1,000만 원에 대해서 가산세를 내야 되는데 원래 미발급은 2%예요. 근데 종이세금계산서라도 발급을 했으니까 가산세를 1%로 줄여줍니다. 그래서 10만 원으로 수정하셔야 돼요. 원래 미발급 가산세는 2%인데 종이세금계산서라도 발급을 했으니까 1%로 감면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매출 자료의 2번 신용카드 과세 매출액 2,200만 원 부가세 포함이니까 자, 신용카드 매출은 3번에 2,000에 200만 원 쓰시면 되고요. 다음 3번에 현금 과세 매출액이 1,155만 원 부가세 포함으로 있는데 현금 영수증 발급분은 1,100만 원이고 현금 영수증 미발급분이 55만 원이면 현금 영수증은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되겠죠.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같이 쓰니까 여기에다가 1,000만 원을 더해서 3,000에 300이 되고요. 현금 영수증 미발급분은 적격 증빙이 없는 거니까 여기 기타에다가 50만 원에 5만 원을 써주셔야 됩니다. 다음 4번에 직수출은 영세율의 기타죠. 6번에다가 5천만 원 쓰시면 되고요. 다음 5번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대손금액이 4,400이면 부가세 포함이라 써있네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대손세액 가감에다가 마이너스로 왜? 공제 받을 거니까 마이너스로 400만 원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다음 매입 자료의 1번에 보시면 전자세금계산서 과세 매입액이 7억 2천의 부가세 별도인데 원재료 매입분이 6억 2천, 업무용 기계장치 매입분이 9천, 거래처 접대 목적 매입분이 1,000만 원이래요. 자, 그러면 하나씩 써볼게요. 자, 원재료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이죠. 여기에 6억 2천에 6,200이고 그 다음에 업무용 기계장치 산 거는 고정자산이니까 여기에 9천에 900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거래처 접대 목적 매입분은 고정자산이 아니니까 일반 매입에다가 1,000만 원을 더해서 6억 3천만 원에 6,300만 원이고요. 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긴 했지만 공제가 안 되는 거다.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다가 1,000만 원에 100만 원을 한 번 더 써서 불공제 해줘야 됩니다. 다음 매입자료의 2번에 2기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 있네요.
그럼 21번에다가 미환급색 300만 원 쓰시고 자, 기타의 당사는 부가가치세법상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아님. 그러니까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없다는 얘기고요. 2번 당사는 홈택스로 직접 전자신고하여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데요. 자, 전자신고 세액공제 받아야 되니까 그 밖에 경감공제세액 중에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까지 해주셔야겠네요. 4번 다음 결산 자료를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자, 1번은 임대료 6개월치 받은 거에 대한 얘기니까 얘는 수동이고요. 2번 외화 장기 차입금 평가하는 것도 수동. 3번에 원재료 부족분이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됐대요. 그럼 얘도 수동. 4번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도 수동이고요. 5번에 유동성 장기 부채 해놨던 걸 다시 연장했대요. 이것도 수동이네요. 다 수동이네요. 자, 그럼 회계관리에 일반 전표 들어가셔서 날짜는 12월 31일자로. 자, 1번 당사는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고 있다. 11월 1일 임차인으로부터 6개월치 임대료 120만 원을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이요. 4월 31일 미리 받고 수령일에 전액 임대료로 했대요. 그럼 전액 수익으로 하게 되면은 이 중에 4개월치는 내년분인데 올해 수익으로 인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차변으로 임대료를 빼요. 얼마를 빼면 되나요? 자, 6개월치가 120만 원이면 한 달에 20만 원씩 4개월치가 내년분이죠. 그럼 80만 원이 내년분이니까 수익에서 내년분을 빼다가 대변에 내년치를 미리 받았다. 그래서 뭘로? 선수 수익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다음 2번 기말 현재 외화 장기 차입금으로 계상된 외화 차입금 800만 원은 시티은행에서 차입한 금액 10,000달러 2020년 10월 1일 날 결산일 현재 환율이 1,100원이래요. 그러면 얘네가 800만 원에 대해서 10,000달러라고 했죠? 그러면 빌려올 당시에 달러당 800원이었던 거예요. 자, 그게 오늘 결산일 날 1,100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얼마가 오른 거죠? 300원이 올랐죠? 300원씩 10,000달러. 그럼 300만 원의 빚이 늘었네요. 자, 그래서 대변으로 외화 장기 차입금 누구 낼 거요? 시티은행. 자, 얼마가 늘었다고요? 300원씩 10,000달러, 300만 원. 자, 얘가 늘어난 이유는 외화를 환산해 봤더니 빚이 늘었으니까 손실이겠죠?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3번 기말 재고자산을 조사한 결과 원재료 90만 원이 부족하였다. 이는 당사 공장의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데 부품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할 거 그랬네요. 자, 그럼 대변으로 원재료가 없어졌대요. 근데 다른 용도로 쓰였으니까 적요 8번 꼭 걸어주시고 얼마? 90만 원. 어떤 용도로 썼대요? 기계장치 수리하는 데 썼으니까 후선비로 해주시면 되고 얘는 공장의 기계장치니까 500번대 이렇게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4번 결산일 현재 보유 중인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제시된 자료만 고려하며 하나의 전표를 입력할 거 그랬네요. 자, 2019년에 취득할 때 2,500만 원어치를 샀는데 결산일 날 2,550으로 늘었대요. 그러면 이 50만 원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장부에 있는 상태죠. 그런데 2020년 기말의 공정가액이 2,400으로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 줄었죠? 얼마가요? 2,550짜리가 2,400으로 줄었으니까 150만 원이 줄었어요.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로 해야 되는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50만 원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차변으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먼저 50만 원 상계하고 나머지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되더라. 요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5번 전기의 유동성 장기부채로 대체한 중앙은행의 장기차입금 2천만 원에 대하여 자금 사정이 어려워 상환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계약했대요. 단 관련 회계 처리 날짜는 결산일로 한다. 자, 우리가 내년 중에 갚아야 된다 그래서 유동성 대체를 해놨었는데 다시 연장한 거예요. 그럼 차변으로 다시 유동성 장기부채를 없애주고 누구네 거? 중앙은행 거. 얼마요? 2천만 원. 얘를 다시 장기 차입금으로 바꿔놓으란 얘기죠. 중앙은행 똑같이 이렇게 유동성 대체하는 거에 반대로 해주시면 되네요. 자, 그러면 수동이 끝났는데 얘네는 지금 수동밖에 없었으니까 자동 전표 추가는 해주셔야 돼요. 자, 전표 결산 자료 입력 들어가셔서 1월에서 12월 하시고 다른 건 안 하더라도 전표 추가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문제 5번. 2020년 귀속 원천징수 자료와 관련하여 다음에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네요. 5번에 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영업직 사원 조인호에 필요한 수당 등록과 1월분 급여 자료 입력을 하시오. 단, 수당 등록 및 공제 항목은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아래 자료에 따라 입력하며 사용하는 수당 이외의 항목은 부로 체크할 거 그랬네요. 자, 1월 급여 명세가 나와 있고요. 추가 자료를 먼저 볼게요. 추가 자료. 급여 지급일은 매달 말일이다. 회사는 구내 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별도의 식사 제공하지 않는다. 이랬으니까 식대는 비과세 될 거고요. 조인호 씨는 전산세무이익의 국가공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자격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과세되겠죠. 조인호 씨는 배우자 명의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다. 자, 본인 명의만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가운전 보조금은 과세되겠네요. 조인호 씨는 만 2세, 5세 2명의 자녀가 있으며 자녀 1인당 10만 원씩 육아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자,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을 때 육아수당을 비과세로 적용받을 수 있죠. 근데 지금 여기에 2명이라고 해도 비과세는 10만 원까지만 비과세예요. 2명이라 하더라도. 자, 그럼 볼까요? 자, 급여 자료 입력 들어가시고요. 자, 일단 수당 공제 가셔서 기본급 있고요. 상여 있고요. 직책 수당 없네요. 월차 수당도 없고요. 픽대는 비과세 맞으니까 그대로 두시고 자가운전 보조금은 과세된다고 그랬죠? 아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부로 하시고 과세로 자가운전 보조금을 하나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야간 근로수당은 그대로 두세요. 어차피 영업직 사원이라서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격수당이 있네요. 자, 과세로 해서 자격수당 하나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육아수당 있네요. 육아수당은 비과세니까 육아수당 찾아서 넣어주시면 되고 자, 나머지는 없죠? 더 없으니까 확인하시고 자, 급여는 1월분이고요. 지급일은 말일이라고 했네요. 그래서 조인호 사원의 기본급은 180만 원, 상여가 25만 원, 식대가 12만 원, 야간 근로수당이 20만 원, 자가운전 보조금이 15만 원, 자격수당이 5만 원, 육아수당이 20만 원.
국민연금이 81,000원이고요. 건강이 55,080원, 장기요양이 4,060원, 고용보험이 16,700원, 소득세가 47,620원에 지방소득세 4,760원, 여기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으면 5번에 2번. 다음에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보고 생산직 사원 장필주 세대 주면서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세부담 최소화를 위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 연금 저축 등 탭 및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시오 그랬네요. 자, 그러면 일단 부양가족 자료를 보면 배우자가 총 급여가 500만 원이니까 공제 대상이 되겠죠. 부친은 소득이 없고요. 자녀는 중학생, 미취학 아동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연말정산 가볼게요.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들어가셔서 사원은 장필주요. 자, 일단 보험료 먼저 볼게요. 자동차 보험료 남호현 거네요. 남호현이 아까 배우자인데 총급여가 500만 원밖에 없어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니까 공제를 받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보장성 보험 일반에다가 60만 원. 자, 옆에 보시면 직불카드로 결제했다고 하는데 카드랑 중복공제 안 되죠? 자, 그러면 무시하시고 그 다음에 상해보험료 20만 원 본인 거네요. 자, 본인 건 해주니까 여기에다가 더해서 80만 원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험료에 저축성 보험료 장부청 거 나와 있는데 저축성 보험료는 안 해준다고 했죠. 다음 의료비, 위암수술비, 장국환, 부친이네요. 자, 의료비는 어차피 나이 제한, 소득 제한이 없으니까 장국환은 부친은 49년생이니까 65세 이상자가 되겠네요. 여기에다가 400만 원 쓰시고 그 다음에 한약구입비 장여천 거 50만 원이 있는데 치료 목적이라고 했으니까 해주겠네요. 자, 그럼 장여천 직계 비속은 그 밖에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니까 여기다가 50만 원 쓰시고 그 다음에 장필주 본인 거 라식 수술비가 있는데 본인 거니까 여기 본인에다가 더해서 480으로 수정을 하시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대요. 근데 밑에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밑에 가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치아 미백 수술비가 있어요. 배우자 거. 근데 치아 미백은 미용 목적이라고 보죠. 그래서 공제를 안 해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고 다음 교육비요. 대학교 등록금 장국환인데 장국환은 직계 존속이죠. 그러니까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공제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영어학원비가 있는데 장부천이에요. 근데 장부천은 중학생이에요. 미취학 아동이 아니니까 학원비 공제 안 해주겠네요. 다음 교복 구입비 장부천 거. 교복은 공제해주겠죠? 자, 그러면 초중고에 가셔서 70만 원을 썼다고 하는데 한도는 50만 원이죠. 그래서 50만 원만 쓰시면 되고요. 확인하시고 태권도 학원비 60만 원 장여천이에요. 장여천은 미취학 아동이니까 학원비 공제해주겠죠. 그래서 취학 전 아동에다가 60만 원 쓰시면 되겠네요. 자, 확인하시고 다음 기부금, 사철 기부금 장국환인데 기부금은 나이 제한은 없는데 소득 제한만 있어요. 근데 장국환이 소득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장필주가 공제받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기부금 들어가셔서 사찰이니까 종교단체 당회기부금에다가 20만 원 쓰시면 되고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만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본인이 기부한 거 맞네요. 그러면
정치자금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로 빼주고요. 초과분 총 25만 원이니까 15만 원에 대해서는 법정 기부금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 신용카드 있네요. 신용카드 들어가셔서 신용카드를 총 2,200만 원 썼는데 라식 수술비가 포함되어 있대요. 라식 수술비는 의료비랑 중복공제가 되니까 공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2,200만 원 다 쓰시면 되고요. 다음 직불카드. 배우자가 직불카드 쓴 게 있는데 그중에 자동차 보험료가 포함이 되어 있대요. 근데 자동차 보험료는 카드하고 중복공제가 안 되니까 600만 원에서 60만 원 빼고 540만 원만 쓰셔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장 부천이 쓴 거예요. 자녀가 쓴 건데 55만 원 중에 전통시장이 30만 원 있다니까 현금 영수증에는 25만 원만 쓰시고 전통시장에다가 30만 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다음 연금저축이 있는데 연금저축은 본인만 해줘요. 그러니까 배우자 거는 안 해주고 자, 그러면 연금저축 들어가셔서 연금저축으로 하셔서 우리은행이네요. 자, 증권번호는 123-4567-89000 납입 금액은 300만 원. 이렇게까지 입력을 하시면 이 내용은 여기에 반영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자,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네요.